네, 오늘 장을 대비하는 모닝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코스피가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는 판단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1900선의 어떤 하방 경직성 확보를 했다. 이 정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장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 8월 이후서부터 시장에 대해서 계속 매도론 얘기하다가 최근에 뷰를 바꿨어요. 1900 밑으로는 흐르지 않을 거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받아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라고 뷰를 바꿔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빠진다라고 얘기했었던 제일 처음에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서 달러가 비싸질 거고 비싸지는 달러 때문에 이 원화값이 원달러가 튀어오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멈출 거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멈춰섰죠.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올랐던 증시니까 외국인들 들어오는 힘이 약해지고 그 부분이 매도로 반전되니까 시장이 빠졌던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림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외국인들의 매도 사이즈가 더 커지지 않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900선에서는 밑으로 이탈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보고 가죠. 일단 처음에 출발했을 때 우려했었던 부분은 조기 금리 인상이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5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옮겨 붙었죠. 네. 오히려 과거에 내년은 이제 0.5% 정도 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시각은 많이 줄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멀어졌다는 겁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저금리가 어울리죠. 최근에 성장률 부분 가지고 이제 경기 이슈가 시장의 하락에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밀어봤을 때 금리가 내년에 빠르게 올라가기 어렵겠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인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2년 내 최대폭으로 튀어 올랐거든요. 많이 월드인덱스 기준으로 10%가 빠졌었으니까 미증시가 5% 정도 튀어 올라오는 게 뭐 무리는 아닙니다. 빠졌던 자리에서 반등이니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만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주 이슈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건요. 앞에가 좀 잘렸네요. 28일, 29일 날 실시되는 FOMC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28일 날 FOMC는 회의를 하고 나면은 바로 다음 달에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뭔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다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FOMC 28일 날 시작되는 FOMC에서는 중기 통화정책 이슈 논의라는 제목으로 비공식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걸 왜 갖는 걸까요? 비공식 회의는 말 그대로 주고받는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슈를 곰곰이 생각해 보건데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10월 FOMC에서 불협화음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FOMC의 중간은 없습니다. 시나리오 딱 두 가지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다.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10월 FOMC에서 QE를 종료하겠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반영하고 있지 않죠. 조금 연장될 거다. 12월 종료. 단기적으로 환호하겠죠. 근데 이게 10월에 종료하는 거 12월에 종료한다 그래서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0억 달러 2달 더 들어간다고 뭐 시장이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가워하겠지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최악의 케이스만 피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QE를 종료하면서 지난 9월 FOMC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집착했었던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요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죠. considerable time인데 요 상당 기간의 표현은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FOMC의 중간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주에 시장 방향성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하락의 엑셀을 밟았던 것은 경기놀입니다. 경기론. 근데 30일 날 FOMC를 발표하고 나서 30일 날 3%의 3분기 GDP 예상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 않은 성장률이거든요. 이 부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4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앞두고 시장에 대해서 매파적인 시각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FOMC가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많은 기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시장이 힘든 이유 단순합니다. 들어오는 금액보다 지금 시장이 좀 빠지니까 주식형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가는 금액은 외국인들 쪽에서 잡혔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FOMC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단계에서 작아진다면 시장에서는 1900 정도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의 힘이 좀 커질 수 있다. FOMC의 긍정적인 영향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분기 어닝 시즌 보내고 있습니다. 점검돼 볼까요? 어닝 시즌에 참 주의할 점은 많은데 이번에 뭐 대형주들 실적 안 좋다는 것들 크게 빠지는 거 보면서 놀라는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치고 올라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네, 제가 2주 전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높이 올라붙은 주식 중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팔아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밑으로 떨어진 주식 중에서 실적이 그럭저럭 잘 나오면은 사봐도 좋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최근 밑단에서 올라오는 주식들도 많고요. 윗단에서 부러지는 주식도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낙폭과대 주식들이 대거 반등했는데요. 네. 쉽게 생각해 보시죠. 풍선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친저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빠지는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날아가는 종목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반대죠.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빠지는 힘이 줄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으로 계속 오르려는 힘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묻지마 상승 종목 수는 앞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제가 과거에도 배당주 무리하게 기대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배당주 펀드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왜 배당주 펀드인데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은 시가 배당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배당주 펀드에서 자기 색깔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 펀드에서도 수익률이 떨어지죠. 반면에 코스피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반등의 빌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렸던 힘이 반대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출주 안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계속 빠졌었는데 최근에 내수주 전성시대도 상당 부분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둘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상대 강도 부분으로 봤을 때 수익률 갭이 엄청나죠. 이 부분도 과도하게 벌어졌으면 좁혀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죠.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수익률 갭도 엄청납니다. 대형주 쪽에서 묻지마 하락이 상당 부분 종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ELS 낙인 종목들까지 올라붙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이면은 중소형주 쪽에서의 풍선 논리도 다소 좀 줄어들 수 있다. 예전에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니프티 50가 유행이었습니다. 뭐 묻지마 상승이었는데요. 그로부터 딱 2년 지나고 나서 네스티 50로 바뀌었습니다. 멋진 50 종목이 더러운 50 종목으로 바뀌는 딱 2년 걸렸습니다. 예. 지금 무리하게 올라붙은 종목들 추종보다는 조금 의심 어린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쯤이면 대형주, 낙폭 과대주 위주로 담을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가능하겠군요. 네. 예,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ELS 낙인 이슈들 종목들 뭐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예. 그거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피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데 더 이상 그 종목들도 쫓아가서 팔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떨어진 시점 맞고요. 110만 원 밑으로 삼성전자가 형성이 되는데 안 될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어닝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지만 어닝 이외의 이슈들이 많아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업체고요. 북밸류 100만 원짜리가 PBR 1.1배 110만 원 밑으로 형성되고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현대차가 락바텀 18만 원 밑으로 주가가 흘러내렸다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어닝으로 빠진 게 아니죠. 뭐 대표이사죠 아니죠. 정 회장님의 통 큰 결단, 뭐 국가에 이바지한다라는 부분이 왜 주주돈으로
국가 이바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돌아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20% 급락했었던 포스코 여기 또 30만 원에서 못 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전일 대거 은행주들이 반등했는데요. 네. 만만한 은행주도 못 살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LG화학 실적 안 좋은 거 아니까 19만 원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삼성 SDI를 비롯해서 뭐 제일모직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삼성물산까지 뭐 이슈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빠진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예. 무리하게 높은 종목들보다는 이런 쪽에서 면밀하게 타이밍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